안녕하세요. 5분 레슬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Who's it gonna be? You think you know me? No way. Oh my! 파워에이지백 시대의 주역이자 WWE의 레전드 중 한 명인 에지는 2020년 로얄럼블에서 9년 만에 복귀해 파트타이머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명 모범알바로 불렸던 에지가 점점 현역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챙기며 본인의 인터뷰대로 챔피언 벨트는 차지하지 않았으나 말 그대로 챔피언 벨트만 챙기지 않고 은근히 대립하는 상대들을 다 잡아먹으며 챙길 건 다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지의 복귀 후 주목할 만한 행보들을 살펴보며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5분 레슬링팀이 첫 번째로 지정한 에지의 복귀 후 순간, 첫 번째는 랜디 오턴과의 대립입니다. 과거 레이티드 알키오로 함께 활동했던 랜디 오턴의 배신으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파워에이지백 시대의 대표적인 주역 두 명의 대결이자 깊은 서사를 가진 두 선수였고, 은퇴를 하게 만들었던 목 부상의 위험을 안고서도 열정적인 에지의 모습은 당시 골드버그, 브록 레스너 등 파트타이머에 지쳐있던 국내 팬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이 대립은 특별히 메인 타이틀이나 메인 각본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대결이었던 레슬매니아에서는 에지가 승리를 가져갔지만 복귀 후 에지의 첫 대립인 만큼 에지의 승리에 특별히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었고, 당시 베스 피닉스를 공격하는 등 악랄한 모습을 보인 오턴에게 복수하며 에지가 승리하는 것이 맞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백래시에서 바로 펼쳐진 그들의 대결은 레슬링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매치라는 부제를 붙일 정도로 심도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결국 랜디 오턴의 승리를 거두고 에지는 깔끔하게 패배하며 이 대립을 마무리했습니다. 랜디 오턴은 이 경기에서 승리 이후 강렬한 악역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드디어 베테랑으로서 국내 팬들에게 리스펙을 얻기 시작했으며 드류와 2020년 일명 코로나 에라를 함께 책임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5분 레슬링팀이 두 번째로 지정한 에지의 복귀 후 순간, 2021 로얄럼블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데니얼 브라이언과 먼데이 나이트 메시아 기믹 장착 후 최고의 주가를 달리다 로얄럼블에서 복귀한 세스 롤린스를 링 밖으로 넘기며 뜬금없이 파트타이머인 에지가 우승하는 결과가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랜디 오턴의 기습적인 알키오를 맞고 아무렇지도 않게 오턴을 탈락시키는 장면은 조금 난해하게까지 했었죠. 하지만 데니얼 브라이언, 로만 레인즈와 함께 레슬매니아로 가는 과정에서의 빌드업이 매우 좋았고, 레슬매니아에서 펼쳐진 트리플 스릿 경기 역시 훌륭했으며, 어쨌거나 데니얼 브라이언과 함께 메인 이벤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넘어가줄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5분 레슬링팀이 세 번째로 지정한 에지의 복귀 후 순간, 세스 롤린스와의 대립입니다. 당시 악역으로 활동하며 제2의 에지라고 자주 언급이 되었던 세스 롤린스와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은 랜디 오턴과는 다르게 최종전을 에지가 승리를 가져가며 결과만 따지면 에지가 현역 선수를 잡아먹은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지와 세스는 썸머슬램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던 스맥다운, 그리고 최종전이었던 크라운 주얼에서의 매치가 모두 멋지게 펼쳐지며 두 선수 모두 서로 윈윈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또한 세스 롤린스가 에지의 집에 침범을 하는 등 상황 자체가 도저히 선역이었던 에지가 패배할 수가 없게 흘러갔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당시의 세스 롤린스는 먼데이 나잇 메시아 이후 슬슬 지금의 기믹으로 시동이 걸려가던 시절로서 물론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였지만 지금만큼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는 선수는 아니었고, 패배에도 특별히 큰 타격은 없는 일명 고무줄 위상의 선수였기 때문에 이 대립의 승리 역시 어쨌거나 당시에는 크게 언급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5분 레슬링팀이 네 번째로 지정한 에지의 복귀 후 순간, AJ 스타일스와의 3연전입니다. 팬들의 드림매치로 불렸던 AJ 스타일스와의 대립, 에지가 뜬금없이 흑화하며 시작된 둘의 갈등이었지만 그래도 답이 없던 레슬매니아 매치업 중 기대가 되는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지먼트 데이의 시작을 알린 레슬매니아, 그리고 리아 리플리가 합류한 백래시까지 에지는 AJ 스타일스를 상대로 계속해서 승리를 챙겨가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번에도 에지가 새로운 스테이블의 리더이자 악역으로 새롭게 기믹을 바꾼 시점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았긴 하지만, 대립하는 내내 에지는 AJ에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과하게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특히나 비록 단발성으로 펼쳐지긴 했으나 팬들의 정말 오랜 수건이었던 AJ와 벨러의 연합 역시 저지먼트 데이에게 허무하게 패배하며 AJ는 에지에게 토탈 3연패를 하게 됩니다. 이 대립 이후 AJ는 OC를 재결성하며 벨러가 리더가 된 저지먼트 데이와 대립하게 되고, 최종전에서 벨러를 상대로 승리하며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에지는 잃는 거 없이 AJ 스타일스와 벨러만 고통받은 대립이었습니다. 5분 레슬링팀이 다섯 번째로 지정한 에지의 복귀 후 순간, 데몬 벨러와의 헬인어셀 매치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순간이겠습니다. 앞서 본 사례들을 보면 에지가 계속해서 현역 선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특별히 언급이 되지 않았던 이유들은 비록 파트타이머이지만 열정을 다해 활동을 하며 다른 파트타이머보다 좋은 경기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에지가 펼쳐왔던 경기들과 대립 과정이 꽤나 괜찮았으며 어느 정도 승리의 명분은 있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레슬매니아 39에서 데몬 벨러와의 매치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정말 굳이 따지자면 오랜 시간 대립하며 승리를 주고받아온 둘이 맞붙은 최종장에서 악을 상대로 에지가 승리하는 권선징악 스토리로 끝나는 게 클래식한 스토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벨러는 패배했을 경우 잃을 것이 정말 너무도 많았으며 에지는 패배하더라도 상대가 데몬이었다는 점, 본인이 노장이라는 부분 등을 활용하여 레슬매니아 다음날 로우에서 벨러에게 패배했지만 아직 에지는 끝나지 않았다 정도의 세그먼트만 보여줘서도 굳이 에지가 데몬을 상대로 다른 무대도 아닌 레슬매니아에서 승리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데몬으로 출전한 벨러가 승리했다면 저지먼트 데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테이블이 되었을 것이며 벨러 역시 한순간에 더욱 강력한 악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경기에서 승리해서 에지가 챙긴 건 순전히 자신의 위상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순간에 벨러가 다시 데몬으로 등장을 하더라도 초대 유니버셜 챔피언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벨러에게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던 순간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에지가 복귀한 지도 3년이 흘렀으며 이제는 에지의 은퇴가 정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에지의 레슬링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사랑, 파트타이머임에도 좋은 경기를 수도없이 만들어내며 현역 못지않은 활약을 보이는 에지를 보면 그는 분명 호르 오브 페이머이자 다른 파트타이머에게 귀감이 될 선수임에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지는 인터뷰에서 밝힌 바처럼 챔피언에 등극하지 않고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복귀를 했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챔피언만 안 먹고 다른 현역 선수들을 상대로 다 승리하며 현역들의 앞길을 막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에지의 레슬링 시계, 정말 멋진 레전드였던 에지였기에 마지막만큼은 후배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며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